스윙 길벗입니다. 금일 마감 시장 및 내일 관심 테마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디스가 이제 사이드카가 발생됐죠. 매수 사이드카가 발생되었지만, 그러니까 코스피요. 장 후반부 지수가 차익실현 매물에 의해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 미증시를 살펴보면요, 반도체주들로 저가 매수가 유입된 하루였어요. 그렇죠? 전일부터 이어지는 반도체주들의 반등. 다우 같은 경우에 0.74%, 나스닥 같은 경우에 1.29%, S&P 500 같은 경우에 0.89%가 상승하면서 마감되었는데, 특히 이 대형 기술주들 전일 같은 경우에 대형 기술주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형 기술주들로 수급이 들어왔다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 섹터들로 수급이 유입된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지고요. 근데 이 수급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상승폭은 굉장히 좀 제한된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왜? 아직 미국과 이란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를 상승시키면서 수급에 대한,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제한을 걸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고 하지만 역시나 저는 이걸 기술적 반등으로만 보고 있어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국내 증시도 같이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상승했는데 일단 이 추세를 벗겨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 앞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 이 라인대를 다시 올라타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올라탄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라인까지 한번 찍어주는지, 이제 2차 목표 구간 여기죠. 이 구간대를 한번 테스트하는지가 좀 중요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는 부분, 첫 번째 지지를 받는지, 그리고 여기 12,900포인트 부근을 한번 찍어주는지. 왜냐면 이제 찍어주면 이제 고점을 체크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바닥 만들어서 한번 쌍봉을 바라볼 수 있는 흐름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이 수급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는 나쁘진 않았어요. 이게 하나의 수준을 받아주는 흐름으로 오늘 올라탄 부분은 굉장히, 추세 벗겨놓고 올라탄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나스닥은 그냥 이 안에 기술적 반등, 하나의 기술적 반등, 아직 21선 올라타지 못했죠. 아직 기술적 반등일 뿐이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 저항이죠. S&P 500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 지금 나스닥 양한 선물이 0.7% 정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다 정도로만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영향으로 인해서,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영향으로 인해서 장 초반에 삼성닉스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었죠. 지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ADR 같은 경우에 상승했죠. SK 하이닉스 ADR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면서 이제 국내 증시 SK 하이닉스의 상승을 기대하는 부분을 만들었었던 부분이었고, 그로 인해서 장 초반에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웹사이트카가 발생이 되었죠. 이후에 차익실현 매물들이 막 발생되면서 빠졌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차트를 좀 보시면 이 흐름이 당연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게 뭐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하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 여기서 지금 기술적 반등인 거잖아요. 기술적 반등. 이게 지금 추세를 벗겨나기 위한, 그러니까 이 큰 추세에서의 이제 지지받고선 다시 올라가기 위한 자리를 안착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그동안의 흐름들,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흐름들을 보시면 여기 11선, 7일선, 11선, 여기 시점선이 11선이에요. 11선 기준으로 맞고선 계속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 구간이 지금 11선 구간이 강력한 저항 구간, 강한 저항 이평이 발생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윗골 대고 차익실현 매물, 윗골 대고 차익실현 매물, 어때? 고점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방향성이 이제 위든 아래든 잡힐 구간이 이제 곧 나올 거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다시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 전제 조건. 일단은 중요한 가격대를 다시금 올라타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맞고 떨어지는 자리들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죠? 여기 이 구간을 보면 이 구간이 강력한 저항이거든요. 여기에 매물이 이렇게 쌓여있으니까, 이렇게 정확히 보면 이렇게 매물 쌓여있죠. 이렇게 매물 쌓여있으니까 올라오더라도 투매 이후에 반등 나오더라도 여기서 매물에 의해서 다시 맞고 떨어지는 쌍방을 만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 테스트해서 여기 올라타면 이제 좋은 거고, 이제 방향성이 이제 저항 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방향성이 이렇게 추세가 고점이 나아지고, 지금 저점이 나아지면서 방향성이 지금 하방으로 상방으로든 곧 잡힐,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왜냐면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그리고
뉴스가 실시간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뭐 예측을 바로 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를 예측해 가지고서 먼저 반영해서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방향성이 나오고 나서 대응하는 게 더 맞았죠 보입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경우에요. 아셨죠? 특히 그리고 코스피요. 어, 코스피의 경우에요. 그죠? 저희 추세선을 그려들었고 딱 추세 맞고 떨어져 여기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맞고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직 방향성에 대한 뭐 저점이 나와주면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위든 아래든 잡혀 코스피는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반대로 좀 코스닥은 굉장히 좋다고 봐요. 저는 코스닥은 좋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좋은 매수자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차트 보면 수급이 순환되지 않은 상황. 이 삼성리스에 대한 수급이 이제 순환되면서 이 코스닥으로 인한 반등이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 연출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코스닥을 좀 더 강매수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계속 유효하고 있습니다. 자,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언급을 드리는데 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추세가 전환되면서 방향을 돌아가는 구간에서의 매매 포지션은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세가 전환했다고 하면 종목들에 대한 반등이 대다수 일어나는 이제 하락 이후에 저점에서의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매매 포지션도 어렵지 않고 그리고 종목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회복이 될 거거든요. 근데 방향성이 지금 이제 하방으로 잡힌다라고 하면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매매를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코스피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곧 도래 나올 시점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일주일 안쪽으로 위든 아래든 상방으로 이제 위아래든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좀 잡힐 거라 좀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매수 관점이 계속 유지하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매수 관점을 봤을 때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테마에 대한 포지션을 잡는 게 좀 유효할까를 살펴보면 저는 지금 전에도 로봇 관련 종목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로봇 관련 종목이랑 그리고 냉각, 액친 냉각 관련 섹터들을 한번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종목 모두 지금 삼성과 엮여 있는 종목이거든요. 삼성과 엮여 있어요. 로봇 산업에 다시 뛰어든 삼성전자 로봇을 만든 계기 될까? 이 내용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대표이사 노태우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RX 사업 추진실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왜 했냐?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재추진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과거에 실패를 했었잖아요. 2021년도에 로봇 사업팀 신설 이후에 뭐 보핏이라든지 볼리 등 이제 소비자용 로봇 상용화를 추진했는데 시장이 외면을 해버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기술적 한계를 인정하고 전략을 수정해서 자체 생태계를 다시금 재조정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종목들이 지금 금일 로봇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반등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로봇 관련 종목들이 과도하게 하락 이후에 반등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들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제 앞에 매물에 대한 고점을 1차적으로 멈춰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종목들이에요. 지금 로봇들이. 그러니까 이 쌍바닥 구간 또는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 내에서는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섹터가 로봇 섹터가 좀 보여지거든요.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삼성 로봇 픽싱 관련 종목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확보해서 그죠? 이제 자회사를 편입한 핵심 로봇 기업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코스모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 로봇 사업 강화 관련 이슈가 나오니까 강하게 상한가를 보여준 종목이 코스모 로보틱스고 그리고 뭐 액추에이터 센서 관련해서는 원익홀딩스라든지 원익 로보틱스 뭐 SBB테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협동 로봇 및 제조 물류 자동화 관련해서는 두산 로보틱스랑 로보틱스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보시면 다 이제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종목들이 많죠. 코스모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급락 이후에 고점 대비 하락 80% 이상 나온 다음에 급등. 근데 전일에 이어서 이제 흐름이 상한가 연상을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인이에요, 메인. 얘를 깨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흔들기가 나올 거거든요. 이 흔들기에 충분히 포지션 잡을 수 있는 단기 관점에서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하락 이후에 길쭉 반등.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점은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매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박스권 매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구간, 이 매물 구간을 여기죠. 여기 구간을 멈춰줬다는 점이에요. 추세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가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태우고 있다가 이제
저점에서 강력하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죠?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력하게 고점을 멈춰줬잖아요. 아, 그럼 너 이게 진짜 저점이 맞구나 라고 이제 포지션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쌍값 구간에서, 그렇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익홀딩스 다 비슷해요. 지금 고점 대비 하락폭 나오고 나서 규칙 반등.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막 고점을 딱 명확하게 멈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SBB테크 지금 보시면 또 차트도 보시면 거의 408선, 이 408선 기준으로 기울축 반등이 다 나오는 모습을 거의 보여주고 있어요. 뭐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TPC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개념이죠. 그죠? 그리고 고점 멈추고 나서 지금 여기가 바닥인 걸 확인시켜주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로봇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좀 많죠. 지금 한번 차트 한번 열어보면 상가 관 종목들도 꽤 많고요. 티믹스R,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다 하락 이후에 조정 이후에 기울축 반등이 나오면서 반등하는. 근데 이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 같이 고점을 명확하게 멈춰준 종목들이 되게 좋거든요. 고점을 멈춰주는 종목이 좋아요.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이제 하락이 멈추고 나서 고점을 멈춰주는 이런 SPG 같은 이런 종목들이 되게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바닥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이 바닥이 진짜 바닥이야 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게 이렇게 고점을 멈춰주는 거거든요. 멈춰서 이제 추세를 벗겨놓고서 이제 이런 자리, 이렇게 공간을 메꾸는 자리들이 들어오면 포지션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PG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같은 개념의 종목들이잖아요. 고점 멈춤.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로봇 종목들 되게 참 좋다고 보거든요.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지만 고점을 멈추면서 이제 바닥을 확인시켜주는 자리들,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흐름을 계속 이제 이어서 연출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포지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정이 다시, 그러니까 고점 이후에 다시 조정이 들어온다면 지속적으로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매수 관점으로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이 데이터 센터 열시킨다, 플랜트이어 냉각 두뇌 확보.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데이터 센터 열시키는, AI를 열시키는 관련 기업을 뭐 이제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보시면 삼성이 AI 데이터 센터 냉각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이제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크잖아요. 65조 원짜리 시장이잖아요. 이 글로벌 냉각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는 관심도를 좀 높여가야 되는.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이제 굉장히 강하게 시세를 줬었잖아요.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그러면서 액치능력 관련 종목들도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로봇과 마찬가지로 같이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로봇 관련 종목들은 이제 저점을 멈추면서 이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아직 이 액치능력 관련 종목들은 바닥을 확인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폭이 나오겠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잘 잡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있죠. 한번 좀 액치능력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일단 액치능력 관련 대장은 이제 LG전자라고 보여지고요. LG전자는 전 좋다고 봐요. LG전자, LG 뭐 CNS, LG 관련 종목들은 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 다 좋다고 보기 때문에 LG 관련 종목들은 지금 좋지 않나? 이게 지금 로봇 관련 이슈들이,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 이슈들이 지금 계속 나왔던 상황에서 대량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고점 신호 없이 이게 너무 흘러다니는 모습 자체가 너무 인위적으로 그냥 거래량으로 흘러다니는 부분이 이제 좀 강한 반등을 위한 재매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머릿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고요. 그리고 KN솔 지금 보시면 아직 바닥을 완벽하게 명확하게 잡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죠. 이제 친환경 관련 종목이에요. GST라든지 마찬가지로 지금 방향성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유니셈이라든지 오텍. 근데 제가 왜 그래도 이렇게 바라봐야 되냐라고 하면 이 특징이 뭐냐면 이러다가 갑자기 그냥 수급이 빵 튀면서 올라가 버려요. 이런 식으로 바닥 구간에 한번 들어오면 약간 추세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잡히고 있잖아요. 하방으로 지금 잡히고 있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한번 빵 튀면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그냥 흘러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보시면 보세요. 어디 또 갑자기 그냥 수급이 막 들어와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밴드 안에, 가격 밴드 안에, 이제 저가 밴드 안에 가격이 위치해 있다면 그때부터는 좀 조금씩 물량 모아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이제 뉴스 나오면서 한번 빵빵 튀겨버리거든요. 얘네들이 스타일이. 그죠? 지금 말씀드린 종목도 그렇잖아요. 어느 밴드 안에 들어오니까 빵 튀겨서 올라가 버리죠. 그냥 뭐 상한가급으로 그냥 계속 올라가 버리잖아요. 자, 밴드가, 자, 여기 또 보시면 KN솔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가격대가 이제 이런 라인이었잖아요. 여기 초점이 여기니까 요거 라인이 중요한 가격대였고 여기 깨고 들어오니까 갑자기 반등, 미친 반등이 나와버렸죠. 근데 이런 거는 저점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유니센 같이 이런 종목들은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그렇죠? 유니센 더 좀 포지션 잡기는 좀 명확하게 라인들이 잡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렇게 잡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죠? 보시면 여기가 저점, 요거 잡으면 갑자기 미친 반등 나와버리죠. 그죠? 여기서 잡으면 또 반등 또 나오고 깨지니까 다시 반등 줘서 회복해 시켜주고, 그렇죠? 만약에 매수를 여기서 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빠지니까 이제 이 구간 다음 라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라인은 어디야? 다음 라인 또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중요한 가격대 여기 하나 있죠. 여기 저항 받던 자리.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이 요 정도 라인 때 되겠네요. 여기 지지 바운딩 나왔던 여기 이 밴드잖아. 여기 밴드. 네? 지지 반등. 여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왜냐면 재료가 삼성이 건드리는 재료, 그리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이 테마, 이것들은 갑자기 툭툭툭툭 이러면서 막 수급이 빵빵빵 튀기면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 섹터들도 좀 유심히 체크를 해보시면서 밴드 안에 가격대가 온다면 분할로 좀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이렇게 두 섹터는 좀 각기 다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가 강하게 올라갔을 때 강하게 수급을 형성하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었어요. 테마였고요. 그런 테마들이 이제 찰시는 매물, 그리고 고점 신호 없이 흘러내는 흐름들은 좀 유사한 흐름이 보여주고 있었고요. 로봇이 선두로 먼저 이제 바닥을 잡아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 센터 엑치능과 관련 테마들도 바닥을 잡고 다시금 고점을 멈춰주는 흐름을 연출될 거라고 예상해봅니다. 이런 종목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로봇 관련 종목들,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과시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스윙 길것이고요. 좀 어려운 장이에요. 어려운 장인데 어려운 장에서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얻어가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변동성이 나온다고 해서 종목들을 또는 시장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음에도 변동성은 항상 나오거든요. 시장은 변동성은 항상 나와요. 그 변동성에 이기지 못하고 퇴보하기 마련인데, 내가 지금 이 시장에서 배울 걸 충분히, 이 변동성을 충분히 체크하면서 공부를 하면 나중에 이런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이 변동성 안에서 어떻게 매매할지를 습득하게 될 거고, 그게 본인의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이 시장을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스윙 길벗이었고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내용들은 저희 스윙 길벗 저희 유튜브 고정 댓글란에 내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스윙 길벗이었습니다.